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축구가 이제 분데스리가밖에 없는데, 내일 이제 좀 세리에가 19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에다가는 축구를 영상 미리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좀 축구도 오픈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은 세리에나 라리가 이 시즌 막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보 같은 거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메이저리그는 지금 라이벌 위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 라이벌 의식이 있는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매치업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는 뭐 특이상으로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또 이제 한 점 차 게임이나 뭐 역전 경기, 뭐 연장승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좀 치열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오늘도 어떻게 이어질지 그런 것들 분석을 해볼 텐데, 자, 먼저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어제는 디트로이트가 원래 타이 매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타구에 공을 맞아가지고 빨리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데도 드류 앤더슨이 4이닝을 잘 닫아줘가지고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예세비지가 6이닝이나 견뎠지만은 좀 이제 빠따가 모자랐다. 그래서 토론토의 빠따를 못 믿는다는 게 큰 것 같은데, 이제 마이즈거든요. 마이즈도 저번 경기 때 부상 때문에 2.1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그날 좀 안 좋았고, 그전에는 사실 이제 뭐 6이닝도 얼추 먹어주고 요즘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사실 뭐 부상이 조금 있었다 이런 게 좀 껴있었었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오늘 이제 마일스라고 써놨는데 이게 플로어티가 오프너거든요. 이 메이슨 플로어티로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좌투수고 좌타자의 강한 면모가 특히 올 시즌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트로이트도 또 이제 디트로이트도 좌타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맥고니글도 이제 좀 좌투수한테는 약한 면모가 약간 있고요. 콜트 케이스도 얘도 이제 좌투수한테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라일그리는 오히려 막 좌투수한테 강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조금 안 좋은 면모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략하는 그런 뭐 플로어티 오프너인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올 뭐 마이스가 얼마나 길게 견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친구가 그 라우어 경기 때 앞에 나와가지고 한 3이닝 정도를 되게 잘 닫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라우어를 DFA 해서 그 자리를 선발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마일스가 좀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4이닝 이상이 될지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오늘 토론토의 마운드 운영이 조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여기다 뭐 마이즈가 원래 상태라면 좋겠지만 지금 뭐 부상 때문에 길게 갈지도 모르겠고 썩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딱히 뭐 맛은 없는 경기고요. 토론토의 빠따가 계속 별로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원래 디트로이트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되게 잘 치는 팀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좋게는 나오지만 원래 이게 한 그 OPS가 9 이상가 막 그랬거든요. 그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것도 뭐 크게 다가오진 않아서 저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승패는 별로고. 다음 세인트리스 대 켄자인데요. 레히랑 카메론입니다. 뭐 저는 레히라든지 뭐 이런 그 팔란테 같은 그런 애들이 나올 때는 세인트리스가 딱히 맛있지는 않아요. 지난번 경기는 5이닝을 뭐 볼넷이 좀 있었지만은 안타를 많이 안 맞았다. 얘도 원래 불펜이었는데 선발로 전환을 한 거죠. 뭐 큰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얼추 뭐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있는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노아 카메론은 지금 올 시즌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뭐 올 시즌의 캔자시티의 발견이다 2.99로 되게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지금 2년 차에는 5.5로 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이 친구를 봐놓은 게 뭐냐면은, 먼저 일단 그 작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꽤나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올 시즌에는요, 많은 지표들이 완전 다 박살이 났습니다. 보면은 던지는 공 같은 거, 구종 같은 거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런치 앵글이라고 발사각도에 좀 봤습니다, 발사각도. 작년에는 막 18도, 10도, 9도, 11도, 12도 이러다가 지금은 거의 한 7, 8도가량 모든 구종들이 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만큼 작년보다는 뜬 공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속도 억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뜬공 비율이 높아지면서 작년보다 일단 땅볼 비율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뜬공 비율, 이런 공들이 장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잘 맞은 공들이다. 작년보다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커브라든지 슬라이더 같은 이런 변화구들이 엄청 좋은 평가를 받다가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는 공들이 거의 뭐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특히나 아까 말했던 이런 발사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배럴 타구의 비율, 땅볼 유도 비율도 급락을 했고 배럴 타구의 비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 카메론이 여러모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켄자시티 이런 원정에서의 타율이 많이 떨어진다. 어제도 켄자가 이거를 좀 뭐 못 쳐가지고 비비긴 비겼지만 결국에는 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레이를 못 믿겠지만 카메론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인다. 저는 일단은 뭐 세인트리스 쪽을 보고 싶어요. 카메론이 좀 고생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양 팀이 지금 불펜 소모도도 꽤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켄자보다는 세인트리스의 불펜이 조금 더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인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불펜진에 이렇게 연투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브라이언이나 뭐 로메로 이런 좀 셋업 라인들도 못 뛸 가능성이 있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오바 같은 것들도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입니다. 스가노랑 이로드고, 스가노는 사실 올 시즌 출발이 좋다가 지난번에 뭐 슈와버한테 홈런 2방 맞는다든지 화포한테도 맞고 피홈런을 3방이나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난 사실 스가노가 이제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면은 얘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원래부터 장타 리스크가 큰데 생각보다 잘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애리조나가 지금 빠따폼이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은 바닥 짚고 좀 올라오는 모양새이기는 하잖아요. 어디도 뭐 홈런은 없었는데 뭐 메리 켈리가 9이닝을 닫아 버린다든지. 근데 그 메리 켈리도 올 시즌 되게 안 좋았지만 직전 경기의 회복세 그리고 이제 쿠어스에서 강하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로드는 지금 방어율도 2.25고 지난번 경기는 8.1이닝이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쿠어스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어요. 커리어가 좀 긴데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쿠어스에서 3경기 동안 2.95로 나쁘지 않았다. 크게 무너진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로드도 쓸만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요즘 폼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그냥 애리조나가 조금 더 끌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로드는 또 이로드는 또 이제 좌완이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콜로라도의 주력 타자들, 좌타자들이 많은데 럼필드도 올 시즌 OPS가 좋지만은 좌투수한테는 4.20이고 뭐 모니악은 말할 것도 없죠. 우투수한테는 1.116인데 좌투수한테는 5.60이다. 얘는 좌투수가 나올 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로이 존스턴도 OPS 좋은데 좌투수한테는 3.67이에요. 줄리에는 0.91 막 이런 식으로 콜로라도의 좌타자들이 이 좌완 투수한테는 굉장히 약한 면모가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 지표는 많이 없어도 쿠어스일 때도 좌완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면모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서 저는 그냥 이로드 쪽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봤습니다. 과연 애리조나가 스가노로 얼마나 공략을 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로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방어율 대비 FRP는 좀 높다. 근데 그거는 이 친구가 뭐 삼진 잡는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모가 있는 거라서 저는 애리조나 쪽으로 좋게 보고 11.5로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솔직히 뭐 언더보는 별로 맛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11.5로는 최근에 언더가 많고 애리조나는 아예 11.5를 뚫은 적이 최근 몇 경기 동안 없었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언더보다는 애리조나 쪽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냥 콜로라도가 못 쳐가지고 언더 난 거였었죠. 자, 그리고 워싱턴 대 볼티모어입니다. 케이드 카발이랑 배시시고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기는 맛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경기도 어렵게 이렇게 또 워싱턴이 이겼었는데 사실 워싱턴의 장점이 이런 빠따가 안 터진 날이었었거든요. 바즈한테도 많이 막히고 지금 배시도 꽤나 상승세인지라 저는 볼티모어에 이제 뭐 바즈라든지 배시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아주 만만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빠따가 별로라서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볼티모어는 원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홈런이 대단히 줄어든다고 한다. 요즘에는 8경기 연속으로 언더다.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카발리도 그렇고 배시도 있고 뭐 포텐셜은 있습니다. 배시는 그냥 요즘에 좀 좋아져서 그렇고 카발리는 가지고 있는 스토프 같은 게 괜찮은 놈이거든요. 저번 경기 때도 너클 커브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뭐 길게는 못 갔어도 나쁠 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볼티모어 빠따가 별로라면 난 카발리가 막아줄 것 같기도 해. 결국에는 지금 양 팀의 빠따를 못 믿어서 그나마 워싱턴이 나은데 배시도 좀 이제 안정감 있게 막아두는 경기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 사실 뭐 워싱턴이 정배라면은 좀 맛은 없어서 차라리 그냥 언더 같은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인데 챈들러랑 산체스입니다. 둘 다 뭐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챈들러는 제구가 너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지난번 경우에는 그래도 볼넷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안 줬고요. 올 시즌은 지금 39이닝 동안 볼넷이 27개니까 전혀 뭐 제구가 안 되는 서준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는 리그에서 또 볼넷 얻는 게 그 세 번째로 적은 팀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맞물리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산체스는 뭐 아시다시피 사이영을 도전하는 선수지만은 얘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낮 경기일 때라든지 원정일 때 좋지가 않다 이런 게 겹친다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작년에 낮 경기도 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낮 경기와 원정 경기가 겹쳤었던 그때 이 시카고 컵스전에서 12피안타 하나 맞으면서 5.1이닝 6실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또 다른 선수들의 실책이나 그런 게 겹쳐가지고 좀 사실 억울한 자책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날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산체스는 일단 요즘 폼도 좋고 굉장히 믿을만한 놈은 맞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꼬름한 부분이 있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도 필라델피아가 이 선발 구도가 굉장히 밀렸는데 그런 경기까지 이제 빠따로 역전을 해냈잖아요. 슈와버는 지금 8경기 9홈런에 메이저리그 유일의 20홈런 막 타자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필라델피아 빠따가 무섭기는 해요. 어제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내는 게 있었다.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뭔가 산체스 경기 나는 좀 뭐 이겨줄 거는 같아. 근데 마해는 좀 피하고 싶은 느낌? 근데 막연하게 그런 게 좀 있네요. 8.5 기준으로는 뭐 언더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네요. 저는 그냥 이거는 뭔가 오늘 좀 약간 뭔가 촉이 좀 별로다라는 생각 그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닉 마르티네즈랑 이제 알칸타라인데 닉 마르티네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번 경기에는 이제 뭐 안타를 7개나 맞았어도 5.1이닝을 잘 견뎌줬었어요. 그전에는 한 79만에 내려가고 이런 게 있다가 그래도 좀 이제 좀 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 좋고 많이 안 맞는다. 체인지업 같은 거 굉장히 잘 쓰는 이런 기교파 투수죠. 뭐 일본 야구 갔다 오니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닉 마르틴즈 약간 좀 이제 불편한 부분은 이 친구도 지금 방울이 너무 과도하게 좋기는 하더라. 근데 FIP랑도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냥 워낙에 좀 개인 능력, 뭐 3진 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바빗 같은 건 평범한 편이고 잔류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도 아웃 카운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아웃 카운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괜찮은 놈이라고 봅니다. 글쎄 언젠가 한 번쯤은 한번 좀 이제 막 내리막을 걸을 만도 하긴 한데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그리고 알칸타라는 원래 좋았다가 내리막을 걸어버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좀 맞는 날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슬라이더를 많이 써가면서 워싱턴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좋았었거든요. 글쎄 그냥 알칸타라는 지금 방어율이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좋았던 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제자리를 가고 있다. 아무래도 좀 토미존 이후로는 막 사이영 시절에 그런 면모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날따라 슬라이더의 구속 같은 게 잘 나와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삼진을 잘 잡는 것도 아니었었고 뭐 지금은 닉 마르티네즈한테 엄청나게 뭐 우세다? 그렇게까지 볼 건 없는 것 같아. 뭐 템파베이는 겉으로 봤을 때 얘네들 돈도 진짜 안 쓰는데 지금 아메리칸 리그 전체 1등이거든요. 어제도 막 보면 발야구 같은 거 흔들기 이런 것들 좋았었고 끈적승을 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5할 승률의 미만 팀한테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발동이 돼가지고 어제도 좀 나름대로 쉽게 이겼잖아요. 어제도 사실 숄텐스 대 정크면은 솔직히 숄텐스가 막 앞서는 게 많이 없었는데 템파베이가 이런 마운드 운영으로 이긴 경기 같다. 빠따도 조금 치고 뭐 중심 타자들 지금 뭐 디아즈라든지 사실 카미네로는 어제 못 쳤지만은 아란다라든가 이런 애들 뭐 꾸준히 괜찮은 것도 있고요. 막연하게 템파베이가 전력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선수들이면 언더도 못 볼 게 없기는 한데 저는 근데 닉 마르틴즈 약간 좀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있지만 저는 능력은 좋아 보이긴 한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방어력이 이게 좋아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좀 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만 경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제 의심으로만으로 이거를 뭐 템파베이를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봐서 템파베이 승리나 언더 쪽으로 볼게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입니다. 칸티오랑 패덱이고 이게 원래 게리 윌리엄스 차례로 알고 있었는데 칸티오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지난번 경기 때는 하드히트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6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칸티오가 클리블랜드 선발진 중에서는 가장 좀 이름값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나름대로 쏠쏠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신시내티 이제 패덱을 지금 쓰고 있는데 패덱 쫓겨났죠. 마이애미에서 엄청 못해가지고 지금 뭐 요즘 보면은 뭐 구속도 안 나온다고 하고 그냥 별로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작년에도 이러다가 막 7이닝 견뎌주고 그런 적들이 종종 있었지만은 당장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얘를 뭐 좋게 볼 건 없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뭐 신시내티가 원정에서의 8연패를 마감을 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팀에서 잘 치고 있었던 사시티어트라든지 뭐 데라크루즈 어제 데라크루즈는 1위를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이제 하위 타선에서 잘했던 날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이제 한 5, 6번 타순에 배치가 되는 JJ 블러데이가 원래 오클랜드에서도 좀 잘했던 놈이에요. 좀 이제 유망 주고 그랬었는데 사실 날개를 못 펴다가 신시내티 와가지고 지금 4월 말부터 엄청 잘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시내티가 좀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감안을 해도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어제는 좀 빠따의 의외성이 신시내티 쪽으로 좀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클리블랜드 빠따 걱정되긴 하거든요. 근데 패덱은 일단 만만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전 CC의 빠따 의외성보다도 이 선발 차이가 좀 더 클 거라고 보네요. 그래서 클리블 쪽으로 좋게 보고 뭐 오버 가능성도 일단은 뭐 패덱이면은 나름대로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 텍사스 덩카이웨이랑 디그롬이고요. 덩카이웨이는 저번에 이제 그 불펜데이 오프너일 때도 3이닝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3실점이나 했습니다. 올 시즌은 그래도 불펜 중에서는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좀 길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외에 뭐 블루바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땜빵을 할 것 같은데 어제같이 아리게티가 막 7이닝 노히트를 하는 그런 그림은 없을 거다. 어제는 양팀이 엄청 좀 빠따가 저조하고 그랬잖아요. 상대 선발 트리스 잘해가지고 오늘은 그런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휴스턴은. 그리고 디그롬은 뭐 의심할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뭐 시카고 상대로 7이닝 동안 3진 10개 잡고 이런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살짝 거슬리는 거는 디그롬도 휴스턴한테는 약간의 약세가 있거든요. 작년에 텍사스로 옮겨가지고 휴스턴만 5번 휴스턴만 4번 만나는데 8이닝 무실점 한 적도 있지만은 막 6이닝 2실점 5이닝 정도로 한 3실점 한다던가
시즌 막바지에 체력이 빠지면서부터는 그때 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휴스턴한테 엄청나게 강세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한창 이제 88할 때는 시즌 초반에는 잘했으니까 지금도 체력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뭐 잘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냥 후반기에는 좀 주저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전반기에 체력 상태가 좋다면은 그래도 조금 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뭐 텍사스가 원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홈런도 잘 나오고 점수 생산력이 좋아진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냥 아리게티한테 철저하게 막혀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덩카이웨이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뭐 그냥 무난하게 저는 텍사스를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뭐 우한 상대로 원정 어제는 그냥 철저하게 막히느라 이런 게 발동이 안 됐지만은 양팀의 불펜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휴선이 오늘 좀 좋게 가더라도 아마 브라이언 킹이 어제 공을 좀 던져가지고 멀티 이닝 던져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까지 생각을 하면은 텍사스를 조금 더 좋게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싹 대 시카고컵스입니다. 데이비스 마틴이랑 타이율인데 제가 이제 데이비스 마틴이 저번 경기 때도 얘를 좀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저번에는 뭐 좀 이럴 때 장타도 나오고 코스발로 안타가 되는 거 와일드 피치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6이닝 실점으로 삼진을 9개나 곁들여가지고 되게 잘 해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심 같은 것들을 상대가 잘 못 건드리는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마틴은 지금 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현재 메이저리그 규정이닝 방어율을 보면 데이비스 마틴이 슐리틀러 다음으로 좋은 수준입니다. 그 방어율 대비 FRP가 조금 높았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율이 좋은 놈들을 보면 FRP가 후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마틴은 그냥 진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뭐 지금 발익도 꽤나 높은 거예요. 304 정도면은. 근데 잔류율은 87.6%. 이것도 좀 이제 운이 따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나는 그래서 마틴이 약간 좀 진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제대로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화싹에서는 가장 내보일 만한 선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컵스는 지금 타이어인데 뭐 저번 경기는 얼추 그냥 막았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늘 이제 피홈런이 약점이죠. 올 시즌도 45이닝 동안 피홈런이 11개나 있다. 근데 화싹은 지금 이렇게 홈런을 10개 이상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있는 타자가 3명이나 있고 이외에도 좋은 타자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HR 홈런, 무라카미 15개, 몽고메리 12개, 바르가스가 10개 얘네들이 참 잘 치고 있는데 이외에도 뭐 메이도르스 같이 파이팅 넘치는 놈도 있고 안토나치도 출루 같은 거 괜찮게 해주고요. 베닌틴즈도 보니까 지금 뭐 타점 자체는 잘 쓸어 담고 있네. OPS는 되게 별론데 이외에도 지금 벤치에 렌달 그리척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렌달 그리척도 원래 예전에는 홈런 같은 게 기대치가 있는 놈이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여기저기 막 전전을 하다가 지금 화싹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렌달 그리척 OPS 1.094가 찍히고 있다. 여기다 이제 포수도 지금 드르 로모랑 에드가 퀘로 얘네들 둘이 차이가 좀 OPS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모가 나온 날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마틴은 로모 반, 퀘로 반 이렇게 나왔더라고. 오늘은 좀 이제 로모랑 같이 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구도상으로 타이온이 본인의 약점을 좀 이제 공략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매치업이고 일단 마틴이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제 경기는 양 팀이 빠따가 엄청 터지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에드워드 카브레랑 션 버크였음에도 점수가 15점이나 났는데 저는 일단 오늘 마틴은 그렇게까지 공략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냥 화싹의 역배? 저는 마틴이 나온 날이면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대놓고 화싹은 예년보다 훨씬 더 괜찮아졌으니까 컵스가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해도 최근엔 좀 연패도 조금 있었었고 저는 화싹의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미러키인데 프릴립이랑 핸더슨이요. 그냥 결론만 말하면 이것도 나는 미러키를 그냥 가고 싶어. 단순하게 위닝 멘탈리티가 좋다. 제가 어제도 이 선발이 많이 밀리는 날이었잖아. 라이언이랑 그리고 갑자기 뭐 크로우가 나와서 뭐 핸더슨이라든지 뭐 체드 패트 이런 애들도 아니고 사실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놈이 나왔는데 걔도 잘 막아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제 미러키의 불펜 라인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8승으로 LCB가 지금도 아마 다승 1위일 거예요. 이게 전부 다 9원승인데 LCB가 옛날에 선발로서는 별게 없다가 불펜에서 한 멀티이닝 해주니까 승리 9원승을 엄청 많이 가져더라고. 어제도 사실 좀 이제 본인이 위기를 자초한 것도 있었지만은 처음에 올랐을 때는 더블 플레이로 이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이 투구수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는 단순하게 미러키가 체급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작년에도 얘네들이 팀 배팅이라던가 간야구라든지 한 베이스를 더 가는 플레이 수비도 좋고 이런 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8경기 뭐 7승 1패로 좋다던가 미네소타는 별로 좋게 볼 게가 없죠. 어제는 라이언이었고 오늘은 뭐 신인 선발 프릴립이면은 이 친구도 못하진 않는데 이닝 소화능력도 떨어지는 편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핸더슨이 크게 밀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미러키의 위닝 멘탈리티 그런 것들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근거가 많은 건 아닌데 미러키는 저는 원래부터 올라올 팀이었었고 요즘 그런 분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대 샌디에고입니다. 길버트랑 귤러고요. 뭐 로건 길버트 요즘에 좀 상승세기는 합니다. 그 전까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6이닝 정도 먹어주고 저번 경기는 3재는 9개나 잡았다.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원래 이런 게 좀 이 친구 다운 면모죠. 제구력도 좋고 뭐 슬슬 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그래도 의심은 해봐야 되기는 해. 확실히 좋아진 건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워커빌로도 요즘에 뭐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저번 경기 때도 6이닝 잘 막다가 이제 피홈런 한 방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옛날만큼 이런 구속도 안 나오고 커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다. 뭐 그 정도고요. 사실 근데 어제 핸콕 대 바스케스 이 구도에 비하면은 오늘은 선발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있는 날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시애틀 선발들이 이제 랄리가 아니라 가버랑 만날 때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길버트도 딱히 뭐 가버랑 만난다고 해가지고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랄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지금 시애틀의 빠따를 못 믿겠는데 그냥 저는 뭐 막연하게 뭐 언더나 시애틀의 승리 한 점 차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냥 뭐 양팀 다 서로 뭐 믿음도 없고 둘 다 좀 비슷한 색깔이죠. 빠따는 그닥인데 좋은 이런 좀 그 투수 친화적인 이런 구장을 쓰면서 마운드 야구를 한다 뭐 이런 셈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이 우세한 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선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사실 뭐 내용으로는 뭐 딱히 그렇다고 확실히 이겨줄 것 같다 이런 것까지는 없어서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네요 저는.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보스턴입니다. 엘더랑 이제 톨리인데, 뭐, 엘더는 지금 1.81이라는 되게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방어리 뭐, 규정 이닝 선수 중에 5등이라고 하는데, FIPR 괴리도 조금은 있고요. 삼진 잡는 능력이 대단한 편까지는 아닙니다. 밥입도 쓸만하고, 잔류율도 엄청 막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얼추 잘해주고 있다는 뜻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2023년 뭐 슬라이더가 좋다, 그러다가 막 못하다가 요즘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이 잘한 이런 땅볼 유도 같은 거, 그런 거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피안타 1개로 삼진 8개 잘 막다가 이게 또 이제 볼넷을 3개 연속으로 줘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세 타자 연속 볼넷이어가지고 조금 심각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홈런이 될 뻔한 거를 엘리 화이트가 막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호수비로.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 뭐 저는 지난번 경기보다는 이닝 소화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보스턴 빠따들이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좀 요즘에 최근에 시리즈들을 보면서 보스턴 빠따가 그래도 뭔가 좀 살아날 듯 말 듯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좀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튼 톨리 얘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뭐 지금 구속도 올랐고 생각보다 뭐 좋은 날도 있지만 여지껏 보여준 게 그리 많지는 않다. 저번 경기 때는 약간 좀 이제 저번 경기 때는 수비 도움도 못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뭐 안정감은 엘더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양팀 다 지금 뭔가 빠따폼이 조금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여기는 뭐 차이도 근본적으로 있는 편이고 결국에는 뭐 애틀랜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애틀랜타는 뭐 좌한 상대를 하든 우한 상대를 하든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이런 컨디션 오페스가 거의 뭐 변하지 않는 팀이라고 했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냥 애틀랜타가 이겨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데이 양키스인데요. 내일 피터슨 전에 아마 브라조반이 나온다고 하는데 브라조반 이후에는 뭐 피터슨이나 뭐 션 버나야 이런 애들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피터슨도 요즘 그나마 좀 이제 상승세기는 해. 오프너로 쓴 다음에는 그래도 한 3, 4이닝 정도는 괜찮게 막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번 경기 때는 무려 5이닝이나 막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카를로스 로도는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잖아요. 그 경기에서 4.1이닝 동안 3실점 특히나 볼넷을 5개나 줘버렸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공도 많이는 못 던지고 있고 저는 로도는 불안한 면모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피홈런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203이닝 동안 볼넷이 78개나 있었던 참 이제 제구가 문제였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좋은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로돈도 저는 지금 초반에는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매치가 은근히 또 이제 좌완 투수들로 홈일 때는 괜찮아지는 것도 있다고 하고 이게 어제도 보면 양키스가 그냥 체급으로 이긴 경기예요. 그건 또 슐리 틀러가 너무 잘 막아준 것도 있었고 오늘은 그런 구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서 저는 이 매치업은 그냥 정배 보기가 싫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매치보다도 양키스가 빠따가 조금 구렸었는데 그냥 슐리 틀러가 잘 막아줘가지고 저는 양키가 이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같은 구도면은 매치한테 기회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서 이거는 그냥 뭐 정배를 보기가 싫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피터슨도 그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랑 할 때보다 토렌스랑 할 때가 합이 더 잘 맞았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냥 뭐 매치의 역배? 사실 맛은 없고 오바 같은 거? 요즘에 둘 다 이렇게 좀 언더가 많다고는 해요. 양키스는 7경기 연속으로 언더다. 로돈이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긴 하네. 뭐 잘 많이 맞는 애는 아닌데 좀 기본적으로 제구가 아직까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거?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바 쪽으로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천사 대 다저스입니다. 소리아노랑 로블레스키고 작년에 이제 시리즈 때는 소리아노가 다저스를 상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라이벌 위크 때는. 근데 뭐 올 시즌은 그거보다 좋기는 합니다. 이것도 엄청 좋았다가 요즘에 조금 처진 건데 그래도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는 7.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다. 그 전까지 조금 이제 너무 방어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망가질만한 염려가 있었는데 바로 또 회복을 하는 면모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뭐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작년보다는 좋아진 것 같기는 해. 지금 너무 좋아서 탈이지. 지금 로블레스키나 이제 소리아노나 얘네들 둘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방어력이 엄청나게 낮은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소리아노는 이제 고생한 흔적도 있었고 로블레스키는 지난번 경기 때 특히 이제 초반에 실점이 되게 많았잖아. 아마 1, 2회 때 3실점 해가지고 6실점인가 했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뭐 기회를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막바지까지. 이날 8.2이닝을 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솔로 홈런 2방씩 맞으면서 힘에 붙이는 거를 보였었고, 초반에 되게 고전하다가 이후에 16타자 연속으로 범타를 따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지난번 경기 좀 기록은 안 좋았어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거를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로블레스키는 너무 좋은 방어력이기는 해.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삼진다는 능력 같은 게 되게 좀 떨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성적이면 사실 저는 조금 많이 부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일단은 언더 같은 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로블레스키도 본인의 역량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소리아노 스타일상 다저스한테 어제 막 코아노비처럼 이렇게 막 큰 거를 많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다저스가 어제는 좀 이제 홈런도 치고 하긴 했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빠따가 많이 살아났냐? 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천타는 계속해서 별로고 로블레스키라면은 어려울만도 하고 그래서 경기는 사실 뭐 다저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것도 뭐 정배로 다저스를 뭐 쉽게 막 마행까지 보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사실 뭐 배당은 다저스가 나쁘지 않지만 저는 일단은 언더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전천사가 홈이랑 원정에서 특히 이제 홈일 때 홈런이 되게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좀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고 승패는 뭔가 다저스를 쉽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 소리아노가 잘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6이닝 정도로 아주 뭐 잘 막아줄 수도 있었고요. 이것도 그냥 양팀의 선발들이 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언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저스가 어제 갑자기 스넬이 이제 그 결장했잖아요. 팔꿈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올 시즌도 못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제 불펜데이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 던졌어요. 연투도 많이 있고 이래서 다저스가 오늘 로블레스키가 좀 길게 가져야 되는 당위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슬렉스 대 샌프란시스코, 세베리노랑 맥도날드고요. 저는 몇 번 이제 세베리노의 홈발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 잘한다고 썼습니다. 보면 근데 얼마 전에 켄자한테는 홈에서도 7이닝 실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최근에 한 4경기 정도는 굉장히 견고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구장 자체가 되게 좀 오바 구장이다 보니까 세베리노도 홈에서 고전하는 것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면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스는 홈일 때 무려 3.88점이나 점수가 더 난다. 이런 게 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베리노 능력이 없는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저번 경기 때는 이제 본인의 약점이었던 볼넷 같은 게 좀 많았다던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그리고 이제 트레버 맥도날드. 저는 이 친구도 이제 좀 신출내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등판할 때마다 괜찮게 해. 올 시즌도 저번에 샌디에고전을 7이닝 실점으로 닿는가 하면은 바로 다음 경기 다저스한테도 5.1이닝 3실점으로 아주 통제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했잖아요. 사사키한테. 그런데 좀 역할이 많이 있었다. 그냥 뭐 안타 같은 게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다저스한테 그렇게 잘 막았으면 괜찮게 볼만한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슬렉스가 빠따 같은 게 사실 지금 코츠라든지 랭걸리어스는 잘하거든요. 코츠는 지금 3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최근에 15경기는 OPS가 1.087에 달한다. 작년의 포스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외의 타자들이 사실 그전 시즌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고 있다. 소더스톰이라던가 뭐 제이콥 윌슨이라던가 이런 애들 다 작년보다는 좀 이제 부진한 면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나는 어제처럼 좀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 어제는 대놓고 이제 에런 시발레가 선발 투수로서 이점이 많이 있는 경기였는데 이것도 겉보기에는 맥도날드 그냥 신인분이지 않냐. 세브리노는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글쎄요. 저는 맥도날드가 던지는 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물론 이제 신인이니까 좀 제대로 된 선발 등판은 이제 4번밖에 안 했으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4번밖에 없는 놈이니까 믿을 건 많이 없는데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좀 샌프가 할만한 게임이 아닌가. 샌프란시스코의 역배 같은 방향 거기에다가 뭐 언더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